안녕하세요, 갓범스입니다. 본 시리즈는 기존에 개봉된 작품들 중 서로 닮은 영화들을 선별해서 비교 분석해보는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닮은 느낌의 영화를 선별하는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선별해본 영화들이며 단순 재미를 위해 비교 분석해보는 영상입니다. 해당 영화를 제작한 모든 분들의 노력과 결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영화는 무려 5편째 속편이 나온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와 해적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대부분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액션 어드벤처라는 점에서 이 두 영화는 그 궤를 같이 하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로 무장한 이번 영화 대 영화 시리즈의 첫 작품들, 캐리비안의 해적과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닮은 영화 비교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첫 작품 블랙펄의 저주는 2003년 개봉작입니다. 개봉했던 2003년 그의 최고의 영화 베스트 10에도 선정되었으며 진지함만 가득하고 지극히 평면적인 이전의 해적물과는 달리 곳곳에서 터지는 깨알같은 코믹 장면과 입체적이면서도 독특한 캐릭터들과 볼거리가 많은 액션, 그러면서도 화끈한 연출이 당시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한스 지머와 그의 제자 클라우스 바델트의 영화 음악과 제리 브루카이머 특유의 액션, 조니 뎁과 제프리 러시 등 연기파 배우들의 명연기가 어우러져 캐리비안의 해적 1편 블랙펄의 저주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후 개봉되는 속편들은 지속적으로 흥행가도를 달리게 되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2014년 한국에서 개봉된 액션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2014년 영화 명량과 치열한 접전 끝에 관객 수 약 860만 명으로 기록을 마감한 영화 해적은 시원한 액션과 화려한 CG로 무장한 볼거리에 김남길, 손예진 등 호화 캐스팅을 내세워 개봉 전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 연령층을 노린 코믹 액션물이자 생각 없이 즐기는 킬링타임용 오락물이라는 평가를 받은 만큼 입소문을 타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긴 영화였습니다. 2020년 7월 속편 제작에 들어가 2021년에 개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1편 바다로 간 산적에서 보여준 코믹과 볼거리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의 기본적인 사항을 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영화의 비교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영화의 세계관을 먼저 보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 바다의 여신 칼립소가 사라진 뒤 9개 분파로 나뉘어진 해적 연맹들이 고요해진 바다를 지배해버리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해적들 간의 투쟁과 모험을 그렸다면,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은 조선의 국세를 삼킨 고래를 찾아 조선에 난다긴다 하는 무리들이 바다로 모여들어 국세를 차지하기 위한 액션과 모험을 떠나는 것이 간략한 세계관입니다. 주된 배경이 바다로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영화의 액션과 주된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육지에서 활동하는 산적이 바다로 모험을 떠난다는 설정을 제외하면 바다 위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라는 주된 설정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적과 영국 왕실의 군인, 소속을 특정하기 애매한 조직들 간의 투쟁인 캐리비안의 해적과 해적과 조선 왕실의 군인, 산적들의 투쟁인 영화 해적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세계관 안에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무리들이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편이나 시리즈로 개봉된 캐리비안의 해적에 비하면 영화 해적은 세계관 설정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세하게 세계관을 들여다보면 캐리비안의 해적은 영화 해적보다 세계관 설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엉켜 있습니다. 5편이나 나온 대작과 겨우 1편 제작된 영화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비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두 영화의 분위기와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야기 설정, 주 무대를 단순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세계관을 풀어나가는 점에서 두 영화는 각자 조금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요. 캐리비안의 해적이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인물과 바닷속 존재들을 그린 판타지적 연출 방식을 택했다면, 영화 해적은 사실주의를 택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을 특정할 수 없는 캐리비안의 해적과
조선을 특정 배경으로 한 해적이라는 사실 또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해적에서 그나마 비사실적인 부분이 있다면 작중에서 나온 고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영화의 캐릭터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닮은 두 영화 속 캐릭터들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캐리비안 해적의 주인공 잭 스패로우와 영화 해적의 주인공 장사정입니다. 입담과 재치가 넘쳐 흐르며 언제 어디서나 근심 따위는 전혀 없고 낙천적이고 천하태평한 모습을 한 영화 해적에서의 장사정은 캐리비안의 해적 잭 스패로우와 무척 닮아 있는데요. 현상금 숲의 1위인 잭 스패로우의 설정과 비슷하게 해적 속 장사정 역시 현상금이 걸린 인물로 그려집니다. 지저분한 행색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망가는 모습도 격하게 닮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잭 스패로우가 생각난 건 분명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져있는 듯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인물의 매력은 나름대로의 검술과 무예를 갖춘 인물이라는 반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을 억세게 운이 좋거나 입담과 재치로 모면하는가 하면 특유의 숙달된 검술로 볼만한 액션도 선보이니 이 두 인물의 매력에 빠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해적에서 대단주 소마의 부하인 소단주 여월이 나오는데요. 주된 설정은 캐리비안 해적의 엘리자베스 스완과 그 결을 달리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듯한 두 캐릭터입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스완이 주인공 잭 스패로가 아닌 윌 터너와 사랑에 빠지지만 여러 인물들에게 당하는 배신과 그녀 또한 여러 인물들을 배신하며 극을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는 영화 해적의 여월과 다소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적의 여월 또한 대단주 소마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중반부에 가서는 모흥갑에게 배신을 당하죠. 서로의 목표를 위해 주인공과 협력하는 설정 또한 닮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나긴 신랑이 끝에 잭 스패로우와 손을 잡는 엘리자베스 스완과 역시 장사정과 이야기 막바지 협력하게 되는 여월, 굉장히 비슷한 인물 설정입니다. 두 영화에서 개그를 담당하는 캐릭터 역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들이 펼치는 개그신들도 있지만 대놓고 개그를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들도 이 두 영화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선별해본 개그 캐릭터는 바로 해적의 철봉과 캐리비안 해적의 핀텔과 라게티입니다. 이 세 인물들은 그냥 웃깁니다. 이 짝 뒤에 있는 코에서 물줄기가 그냥 뒤통수에 달렸다고요. 요지는 진지한 씬과 액션 씬마다 이 개그 캐릭터가 극의 무거움을 순화시켜준다거나 이야기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두 영화 속 개그 캐릭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악역을 담당하는 영화 해적의 소마와 캐리비안 해적 1편의 바르보사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점과 배신과 배신의 향연, 다소 가벼운 모습을 보이는 얼렁뚱땅함 또한 많이 닮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또 다른 악역인 영국 왕실 해군 소속의 커틀러 버켓과 해적의 모흥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인물의 영화 속 설정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국가의 군사력을 뒤에업은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커틀러 버켓은 영국 왕실 해군의 소속으로 그들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으로 연출되며 모흥갑은 조선 왕실의 수군들을 지휘하는 인물로 연출됩니다. 각각 잭 스패로우와 장사정과 깊은 악연이 있다는 것 또한 닮아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해적 소탕과 고래 소탕이라는 점에서는 그 차이점을 둘 수 있겠네요. 캐릭터는 아니지만 영화 속 배에 대한 설정 또한 비슷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상에서 제일 빠른 배라는 설정인데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가진 캐리비안 해적의 블랙펄호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소마의 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가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이 배가 가장 빠르다며. 누가요? 제가요? 이 두 영화는 장면 연출 또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고래를 처음 육안으로 목격하게 된 산적들이 옥새 탈취를 포기하고 나른하게 배 위에서 육지로 가기만을 기다리다가 두 해적단 배 사이에 끼어버리는 이 장면을 보면 캐리비안의 해적 3편 세상의 끝에서 장면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또한 영화 해적 속에서 초중반부 병란도에서의 물레방아 추격전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2편 망자의 함에서의
대형 물레방아 결투씬을 연상시킵니다. 이 정도면 전체적인 영화의 주된 분위기와 무대, 설정과 이야기 진행 등 여러 대목에서 캐리비안의 해적을 참고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영화 대 영화 닮은 꼴 리뷰 시리즈 캐리비안 해적과 해적 바다로 간 산적편이었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분들께서 해당 컨텐츠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영화들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과 요청을 다 읽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이니만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 더 재밌는 영상 나오기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대 영화 닮은 꼴 리뷰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